이른 새벽, 차가운 왕숙천의 물살 위로 물안개가 피어오른다. 물소리가 만들어내는 경쾌한 음율에 맞추어 천을 따라 살아가는 샘물들도 기지개를 편다. 가장 먼저 나타난 녀석은 중대백로다. 백로는 왕숙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름철새. 이른 새벽부터 백로의 사냥은 시작된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자 흰뺨 검둥오리 무리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진다. 아침부터 유유자적하는 녀석의 여유가 부럽다. 항상 우리 곁을 흐르고 있는 왕숙천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 이제 왕숙천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있는 왕숙천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경기도 남양주시를 흐르고 있는 왕숙천의 자연 생태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꽤 오래전부터 이 왕숙천 하천 정비 사업을 실시를 했고, 그 결과 남양주시에 흐르고 있는 이 왕숙천에 상당히 다양한 동물들과 식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돌아온 동식물들이 그대로 그냥 놔둔다고 하면 어쩌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조사 사업은 남양주 시민에게 이 왕숙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떠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해주고 있는 그런 감성적인 그런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겨울의 왕숙천. 우리는 그곳에서 다양한 동물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 우리를 맞이한 것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를 붉은 귀 거북의 앙상한 골격이었다. 물가 주변에는 물을 먹으러 다녀간 고라니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인다. 조사를 진행하던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는 수달의 발자국도 관찰할 수 있었다.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인 수달이 존재한다는 것은 왕숙천의 생태가 아직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늦겨울, 아직은 모두가 얼어붙어 있을 것 같은 강가에 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풀숲을 헤치자 새봄을 맞이하기 위한 새싹들의 분주한 생명활동이 한창이다. 엉겅퀴는 양지 바른 바닥에 엎드려서 성난가시를 뽐내며 봄을 기다리고, 원추리는 돌틈에 기대어서 이른 봄의 따뜻한 햇살을 쬐고 있다. 물가 작은 웅덩이에도 봄의 기운을 느꼈는지 무당개구리 올챙이들이 가득하다. 이제 왕숙천의 생물들은 봄을 맞이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우리는 왕숙천의 중류라 할 수 있는 밤섬 근처의 생물 조사를 시작했다. 이 지역은 이번 조사 지역의 하류로서 자연사박물관 우석헌이 있는 내강리에 인접해 있다. 우선 수서곤충을 조사하기로 했다.
플랑크톤 넷을 흐르는 물에 10분간 설치한 후 살펴보면 어떤 곤충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황사리 새끼들. 여기 물의 온도와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소곤충은 수질에 대한 지표 생물이기도 하다. 얘는 지렁이고, 얘 옆에 아가미. 대부분 곤충의 유충들이에요. 이 하천의 수질에 따라서 어떤 종류가 나오고 그런 걸 나중에 알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육안으로서는 거의 관찰이 안 되지만은 실제로 현미경 아래에서 보면은 각 상류하고 중류하고 하류하고 이런 생물들의 종 조성이 다 틀린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집된 수소곤충들 중에는 육안으로는 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것들이 많아 현미경을 이용해야만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수소곤충들이 왕숙천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완연한 봄이다. 천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산기슭에도 초록의 향연이 펼쳐졌다. 한 쌍의 백로가 사이좋게 날아가는가 싶더니 이내 등을 지고 만다. 식물 A 사이트는 왕숙천의 상류 중 광릉 수목원과 인접하고 사람들의 간섭이 적은 곳을 선택했다. 숲은 참나무류와 소나무류가 있는 혼효림으로 비교적 낮은 산지 인근이다. 이곳의 숲은 과거 사람이 다니던 흔적이 있을 뿐 등산로와 같은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작은 초본보다는 관목이 울창한 뒷산과도 같은 모습이다. 이 지역의 왕숙천은 전형적인 자연 하천의 모습을 간직하며 주변에는 버드나무와 갈대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일부 식물의 표본을 채집하였다. 성큼 다가온 봄 기운에 왕숙천의 주변에도 많은 식물들이 꽃을 피웠다. 물가는 황새냉이, 갯버들과 같은 습지 식물이 자라고 있었고 주변에는 찔레꽃, 애기똥풀, 현오색 같은 식물도 관찰할 수 있었다. 조사팀은 광릉숲과 만나는 왕숙천의 또 다른 지류를 찾았다. 이곳은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생태 보고다. 광릉숲과 가까이 있어서인지 다른 조사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피나물, 연복초, 족돌이풀과 같이 하천보다는 산지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이 많이 관찰됐다. 피나물은 줄기를 자르면 붉은색의 유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마치 피와 같아 보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나물 옆에는 꽃이 구름같이 핀다고 하여 구름나무라고도 불리는 귀룩나무가 자리 잡고 있다. 귀룩나무는 장미과의 식물로 벚나무와 유사하다. 우리는 이러한 식물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식물의 일부를 채취해 표본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생태조사를 시작한 지 벌써 7개월째. 계절은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다. 오늘은 물속 생물 조사가 있는 날. 왕숙천의 물속에는 어떤 생물들이 있을까? 물속에는 조사팀이 예상했던 것보다 다양한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었다. 하천의 모래바닥에서 모래무지를 발견했다. 수질에 민감한 모래무지는 깨끗한 물을 좋아하고 모래에 숨는 성향이 강하다. 모래무지나 참종개와 같은 상위 포식자가 많다는 것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들이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왕숙천의 건강한 먹이 사슬은 오늘도 새들의 쉼터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1930년대) 문헌을 보면은 당시에는 왕숙천에 어류들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많은 종이 서식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현재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얼음치 같은 경우에도 서식하고 있었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묵납자로도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 새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 야행성 생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꺼비는 잠이 들었는지 불빛을 비추어도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다. 왕숙천에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다. 강의 상류를 향해 열심히 볼을 넘고 있는 참개였다. 요 시기에 항상 내려요. 그 많아요, 막 내려올 때 보면은. 그렇죠. 한참 내려올 때 예. 비만 조금 오면은 육안으로 보다시피 물살 뚝에 넘어갈 때 개가 막 넘어간다고. 예. 참개는 가을에 바다로 나아가 산란을 한다. 바다에서 태어난 어린 참개는 강을 따라 다시 민물로 올라와 성장을 한다. 이번에 조사팀이 찾은 곳은 진접지구 주택개발공사지역. 이미 강은 파헤쳐져 있었고 생물들은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조건이었다. 하지만 공사지역에서 조금만 내려가니 물은 다시 맑아졌고 고마리, 부들과 같은 습지 식물의 군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은 이미 인간의 개발로 인해 환경이 교란되었고 귀화식물, 잡초성 식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볼을 설치한 곳은 수량이 부족해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래도 이곳은 부들군락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었다. 모래 채취와 재활용을 위해 세워진 공장의 시끄러운 중장비 소리에도 백로는 유유히 날아오르고 있다. 자연이란 곳은 인간이 훼손됐다고 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또 복원을 해나가는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마리라든지 부들이라든지 수변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연적 식생을 갖추고 있었고요. 이번 조사 지역 중 마지막 하류인 밤섬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다. 사람이 농작물로 키우다 방치한 메밀은 종자의 분산에 의해 잡초가 됐고 길가에는 귀화식물인 달맞이꽃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호랑거미는 튼튼한 거미집을 만들어 먹잇감이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마귀가 쉬지 않고 거미집을 주시하고 있다. 한판 생존 경쟁이 일어날 듯하다. 사마귀는 살면서 몇 번의 허물을 벗는 불완전 변태를 한다. 이 허물의 주인은 어디선가 몸을 굳히고 있는 중일 것이다. 꼬리 명주나비,
잠자리 같은 곤충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생물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물 위로 노을이 졌다. 해는 뉘엿뉘엿 산을 넘어가고 백로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한다. 왕숙천의 품 안에서 우리와 마주쳤던 많은 생물들은 오늘도 생의 하루를 조용히 보내고 있다.